아버지는 평생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42년. 하지만 아버지에게 안겨본 기억은 단 한 번도 없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분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진실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 받은 개근상이 있었다. 중학교 때 받은 웅변대회 상장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받은 모범상도 있었다. 모두 깨끗하게 비닐에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이걸 보관하고 계셨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상을 받아도 단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다. 그래, 잘했네.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상장이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썼던 편지도 있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삐뚤빠뚤한 글씨로 쓴 편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것 같았다. 나는 그 편지를 기억조차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3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계셨다.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준호에게. 아버지의 필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아들에게. 나는 평생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안는지 몰랐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 아버지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너는 내 자랑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내 뒷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손주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모든 사랑을 너는 내 아들에게 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평생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안아주지 않았으니까, 칭찬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참아온 울음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기억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걸까? 나는 어릴 적 정말 울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 봄날,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피가 주르륵 흘렀고 나는 엉엉 울며 집으로 뛰어갔다.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연장을 손질하고 계셨다.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한마디만 했다. 피 좀 났다고 울어. 사내가 그래서 되겠냐? 그리고는 다시 연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엄마가 달려와 나를 안아주고 소독약을 발라줬지만 나는 계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왜 나는 안 안아주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울음을 참는 법을 배웠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이른 배움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키웠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나는 학교에서 웅변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제스처를 익히고 발음을 교정했다. 그렇게 받은 상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상장을 내밀었다. 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상장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네.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고 소리쳤지만 나는 계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이미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만 이래? 나에게 뭐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상장을 30년 넘게 보관하고 계셨다. 깨끗하게 비닐에 싸서. 아버지는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단지 말하지 못했을 뿐. 잘했네. 나는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 나는 그때 그걸 읽지 못했다. 수능을 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갔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붙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다. 고개를 돌려 나를 잠깐 보더니 말했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기쁘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없었다. 엄마가 울면서 나를 껴안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랍 속에는 내 합격증 복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신문 스크랩도 있었다. 서울대 합격자 명단이 실린 신문이었고 내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신문을 오려서 보관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던 것이다. 너무나.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 결혼식 날 나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아버지가 뒤에서 들어오셨다. 나는 돌아서서 작게 웃었다. 아버지,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아버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그게 다였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톡 쳤다.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결혼하는 아들에게 해준 유일한 말이었다. 포옹도 악수도 없었다. 단지 어깨를 한 번 친 것뿐. 신혼여행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열심히 살라고.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랍 속에는 내 결혼식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2003년 5월 3일. 준호 결혼식.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때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던 것이다. 기쁨과 자랑스러움과 섭섭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이다. 내 아들이 태어났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내 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손주 봤어요. 아들이에요. 그래, 건강하냐? 네. 건강해요. 3.5kg예요.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축하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생각했다. 나는 이 아이를 절대 이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나는 안아줄 거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하지만 서랍 속에는 내 아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병원에서 처음 찍은 사진, 100일 사진, 돌 사진, 그리고 작은 메모. 2015년 3월 15일. 첫 손주 탄생. 준호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나는 그 메모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아버지가 되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걸. 아버지가 폐렴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를 배웅할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색해서 그냥 손등을 살짝 스쳤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이 약해지셨다. 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다. 이번에는 폐렴이 재발했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켰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생각했다. 평생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있었나? 없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늘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작게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그 손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망설였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올려졌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하셨던 손이었다.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밤 10시쯤이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른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늘 야 또는 아들이라고만 불렀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미안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안아주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 너는 내 자랑이었다. 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아버지를 안았다. 처음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는 놀랄 만큼 가벼웠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어깨였는데 이제는 바람에도 흔들릴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게 아버지가 내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새벽 3시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내 손을 꼭 잡은 채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6살 난 아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아빠, 아파. 아들이 울먹이며 달려온다. 나는 주저없이 아들을 안아 올렸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안고 싶었을 거라는 걸. 하지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신 것. 내 학비를 대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내가 받은 모든 상장을 30년 넘게 보관하신 것. 그게 다 사랑이었다. 서툴렀지만 충분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사랑해, 아들.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아빠. 그 순간 나는 손등 위에 올려졌던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다. 따뜻했던 그 온기를. 이제 나는 그 온기를 내 아들에게 전한다.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포옹을,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게 내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 서툴고 어색하고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마음이다. 어떤 사랑은 한참 후에야 이해된다. 어떤 마음은 떠나보내고 나서야 느껴진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걸 내 아들에게 전한다. 아버지의 손에 남아있던 따뜻함을. 사랑은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랑은 평생 손끝에 남아있다.